자, 백마고 2학년 오늘 교과서 1과 본문 5부터 6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이번 주는 내신 첫 주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무사가 겹쳐서 우리가 좀 할 게 많았으니까 일단 이번 주는 교과서 1과에 좀 매진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주엔 교과서 이거 얼른 끝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모의고사 받으시면 받는 그 즉시 얼른 외부 질문 넘어가서 진도 빨리 끝내도록 해보죠. 자, During the following years, 앞에 사과는 좀 까먹었을 수도 있으니까 사과 같은 경우는 이제 성공 없이, 그러니까 실패 없이 성공하는 거 왜 그게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하면서 쭉 얘기하길 나사, 즉 미국 우주개발국, 그죠? 나사의 이 사례를 들면서 오히려 실패 없는 성공은 뭘 이끌 수밖에 없다. 오만과 그 다음에 부주의함을 낳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지속적인 성공을 만들어내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during the following years, 그걸 뒤이어서, 그러니까 여기 막 닐 암스트롱 그 달 가가지고 막 발 밟고 막 그랬었잖아. 그래서 그때 이제 나사의 최전성기를 달리죠. 그렇게 했는데 이제 during the following years, 그 뒤로 쭉 몇 년 동안 NASA successfully sent 5 other rockets to the moon. 달에 5개나 더 보냈다. 그러니까 이때 나사가 정말 빡세게 우주 연구했죠. 그때 왜 그랬냐면 소련과 체제 경쟁 때문에 그랬었죠. 그래서 소련 지금 러시아가 뭐 경제적으로는 좀 박살났다 하더라도 우주, 그다음에 로켓 이런 쪽에서는 압도적 탑티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옛날 나로 쏠 때도 다 러시아제로 쐈었던 것처럼 그래서 나사가 거기에 이제 지면 안 되니까 이때 막 미친 듯이 빡세게 하죠. 그러니까 이때는 아마 역사적인 이유도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막 얘네도 막 신중하게 하고 천천히 하고 싶었겠지. 근데 자꾸 옆에서 소련이 미친 듯이 빡빡빡 싸대니까 얘네도 어쩔 수 없이 체제 경쟁 뒤지면 안 되니까 빨리 문화가 아마 자리 잡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even when the oxygen tank 산소 탱크가 in Apollo 13 아폴로 13호에서 exploded 터졌대. On its way to the moon in 1970 1970년에 달에 가는 동안에 its entire crew was rescued. 다행히 이제 큰일 날 뻔했는데 전원이 다 구조됐고 그다음에 and they were able to return home safely. 집에 돌아갔죠. This continued series of successes. 근데 이제 문제 이 지속적인 성공이 만들었죠. 의사결정을 하는 나사의 사람들이 너무, 자, 2 같은 경우는 저한테 독해 수업을 받으신 분이라면 알겠지만, so가 너무고요. 2는 너무라고 하지 마시고, 지나치게라고 해주십시오. 2는 지나치게라고 하셔야 돼요. 왜냐면 2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요.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너무가 바로 so를 통해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네가 to를 지나치게라고 외워야 하는 이유가 얘 나중에 이제 to 부정사 구문 있죠. 그래서 너무 뭐뭐하다 뭐뭐하기에 너무 뭐뭐하다 뭐뭐 아니 뭐야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지 않다 보통 니네 이렇게 외우잖아. 그게 왜 그러면 to가 지금 부정이어서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to는 지나치게라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to가 지금 부정으로 쓰였죠. 그래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 지나치게 자신 있어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unable to imagine failure. 그래서 실패를 결코 생각하기도 할 수도 없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저 continued 같은 경우도, 조금 특히 유의어를 좀 많이 잡았는데, 그래서 유의어 여기 모르는 거 있으면 하나라도 있으면 잡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A2의 self-assured, 여기 그 거만하다, 자만한다, 이런 거와 관련된 단어들이랑 그리고 겸손하다 그리고 뭔가 좀 심사숙고한다 신중하다라는 단어까지 다 잡았으니까 A1과 A2에 있는 단어는 다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in 1986, NASA planned to send its second space shuttle Challenger into orbit. 자, 이제 챌린저라는 스페이스 셔틀 셔틀이잖아 말 그대로 태우는 거 그러니까 사람 태우는 유인 로켓을 쏠라고 딱 했는데 right before the launch 쏘기 일보 직전에 engineers expressed concerns about mechanical malfunctions. 뭔가 기술적인 고장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고 and 그래서 advised 조언했대 that the launching be postponed. 발사 좀 늦추자고. 근데 당연히 근데라고 하겠죠. However, NASA managers did not take 취하지 않았어요. 그 어떤 warning 경고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래서 launched Challenger as planned 계획대로 쏴버렸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챌린저는 broke apart 73 seconds after it was launched. 발사되자마자 73초 만에 broke apart, 빵 하고 터져서 다 부셔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result in은 무슨 뜻이에요? 뭐뭐를 초래하다라는 뜻이죠. 근데 result from은 뭐뭐로부터 비롯되다잖아. 그래서 result in은 보통 결과값을 나타낼 때 쓰는 거예요. 전치사 뒤에. 근데 from을 쓰면 여기 뒤에는 뭔가 원인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뭐뭐로부터 비롯됐다라는 뜻이 되니까요. 그래서 result in, result from은 원초적이고 간단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알아두시고요. 뭐뭐로부터 비롯되다. 그래서 deaths of its 7 crew members. 결국 그걸로 인해서 7명의 크루 멤버가 다 죽었다라고 하시면 되죠. 그래서 bring about 같은 경우 특히 A3에 result in의 유의어에 bring about은 뭐뭐를 초래하다, 야기하다, 일으키다라는 뜻으로 수능뿐만 아니라 내신에서도 되게 자주 나오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본문 5 문법을 좀 보겠습니다. 자, 문법은 그냥 이제 아까 내용 다 봤으니까 문법만 볼게요. 자, make 같은 경우 이거 되게 쉬운 거잖아. make는 타동사인데 the decision makers at NASA라는 목적어를 지나치게 self-assured 한 상태로 만들었다. 그래서 목적보어 1, 친구 찾기니까 목적보어 2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어에 형용사가 온 거예요. 그래서 형용사가 와서 이 사람들의 상태를 설명하는 거다. 그래서 지나치게 자신만만해 했고 그리고 불가능했다. 그 실패를 상상하는 걸.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B2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기서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2는 어떻게 하라고? 지나치게라고 해석하시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 생각해보니까 이거 이렇게 써도 되겠는데? 요거 혹시 너네 학교에서 했는가 모르겠는데 to 로 쓰면 좀 말도 될 것 같은데 to self-assured 지나치게 자신만만해 해서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To imagine failure 이렇게 하면 말 똑같아지잖아. 그래서 지나치게 자신만만해서 실패를 상상할 수 없었다. 이거 굳이 and 써갖고 이렇게 길게 쓸 바에 이렇게 축약하면 딱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to 부정사 구문으로 이렇게 바꿔서 영작할 수 있다라는 것도 같이 체크해서 확인하시고요. 만약 학교 선생님이 얘기하셨다면 출제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in 1986, NASA planned 쭉 가갖고 이제 B3 보시면 이제 B3가 조금 중요해요. 자, B3. 자, 이거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런 거야. 자, 너네 suggest가 예를 들어 나왔다 치면 이제 that이 나올 거 아니야? 접속사 that. 그리고 쭉 나왔을 때 주어랑 그다음에 여기 should 나와서 그래서 동사원형 나오고 쭉 이렇게 쓰거든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should의 핵심 뜻이 뭐예요? should 내가 뭐뭐 해야 한다 이러지 말라 했죠. should는 기본적으로 당연하다라는 뜻이에요. 뭐뭐 하는 게 당연하다. 그게 should의 핵심 뜻입니다. suggest는 뭐뭐 하는 게 어때? 이렇게 제안하는 거잖아요. 내가 생각했을 땐 이걸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should가 생략된다라는 부분 있죠? 여기는 생략을 자주 해요. 그래서 생략을 자주 하다 보니까 여기에 조동사 된 동사원형이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그 부분을 놓치는 거를 이제 물어보는 문법 문제가 꽤 자주 나와요. 근데 이거는 뭐 수능 내신 막론하고 너네 나중에 보게 되면 뭐 토익 텍스트 이런 데도 있잖아. 엄청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여기 뒤에 동사원형 나와야 되는 거. 그래서 여기 보세요. advised. 그러니까 advice도 마찬가지죠. advice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recommend도 돼요. 이런 식으로 뭐뭐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나는 너가 이런 식으로 뉘앙스를 풍기는 동사들은 다 이렇게 should를 쓰거든요. 근데 should가 왜 생략이 자주 되냐면 이 단어들의 그 뉘앙스가 다 담겨져 있다고 충분히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어민들은 should를 보통 생략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도 보세요. advised라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 과거 시제 썼잖아. 과거 시제를 썼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be라고 돼 있어요. be. 그죠? 그러니까 동사 원형이 쓰였다는 거죠. 자, 여기 동사 원형이 쓴 이유는 당연히 여기에 뭐가 생략되어서 should가 생략되어서입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러한 우려를 표했고요. 엔지니어들이. 그리고 뭐라고 조언했냐면 런칭은 should be postponed. 미뤄져야 한다. 라고 주장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시험 문제 낼 때는 자 얘들아 시제 일치시켜야지. 그래서 주절에 시제가 과거면 종속절의 시제도 과거여야 해 라고 하면서 여기를 교묘하게 was로 바꿔놓는다든가 그런 시험 문제가 종종 출제되죠. 그래서 요거 조심하세요. 근데 조심만 하면 되지 사실 그렇게 시험 문제 나오면 막상 어려운 건 아니라서 요거는 다른 어법 포인트들이랑 섞여가지고 그 왜 너네 문법 문제 중에 객관식이랑 섞어갖고 논술형 섞어서 막 그 문법 A, B, C, D, E, F, G 다 밑줄 그어놓고 여기서 틀린 거 고쳐 써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내기 딱 좋은 애들겠죠. 그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that은 advice가 타동사니까요. 그죠? 타동사니까 요거의 목적어 역할을 하죠. 그래서 종속 접속사를 통해서 이렇게 명사절을 구성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5. 자, 그리고 지금 여기 포스트폰이 뭐뭐를 늦추다, 연기하다. 타동사인데, 당연히 이 런칭이라는 주어가 연기가 되어야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수동태로 쓰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능동, 수동 구분하는 방법 되게 쉽다고 했죠? 두 개. 일단 첫째, 동사가 타동사인지 보고, 둘째, 뒤에 목적어가 있는지 봐라. 타동사인데 목적 없잖아요. 수동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B6 또 나왔어요. 저희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이 지금 한 뭐 3번 막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자,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은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접속사 플러스 선행사라고 생각하라고 했죠. 그지? 그래서 챌린저 호가 73초 후에 박살이 났다. 그게 발사되고 나서 그리고 이것은 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은 그러니까 이 선행사가 가리키는 건요. 얘는 지금 뭐예요? 챌린저 호가 73초 만에 개박살이 났다는 앞의 절 자체가 선행사입니다. 알겠죠? 이러한 사실이 야기했다. 죽음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5 그 본문 5에 어법연구 이 그 문법들은요 다 꽤 시험 문제 내게 쏠쏠한 애들만 모아놨네요.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챙기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과서 1은 만약에 문법을 내겠다라고 한다면 그냥 일반적인 그 모의고사 형식의 밑줄형 문법 문제가 아니라 교과서는 보통 길게 늘어뜨려서 다른 지문들 합쳐서 길게 해가지고 다른 객관식이랑 섞는다든가 다른 서술형이랑 섞어서 출제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하나하나 올바르게 바꾸려면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까지 다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이제 쌤이 좀 있으면 워크북을 줄 텐데 워크북 받으시면 거기에서 문법상 올바른 것 그리고 틀린 거 있으면 올바르게 고쳐라 이런 문제가 있을 거거든요. 그거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많이 줄 거고요.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특히 이제 to self-assured and unable 같은 경우는 투부정사 그 to 구문 그걸로 바꿀 수 있는 것까지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장 연구 하나 있는데 왜냐면 이것도 명사절을 쓰면 복문 그러니까 즉 동사가 2개 이상 쓰이는 문장이 되겠죠. 자, 그거를 그냥 동사 하나만 쓰는 문장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컨셉으로 조금 추격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advice 같은 경우는 조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리딩 부스터 고도화해서 제가 설명을 했었을 텐데 어드바이스는 그래서 보통 목적어가 나오고 타동사니까 목적보호에 나왔을 때 투부정사로 얘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조언을 해야 그래야 뒤에 조언을 한 내용을 목적어가 행동을 취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투부정사가 보통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Engineers expressed concerns about mechanical malfunctions and advised 하고 뭐라고 했냐면 어떻게 바꾸면 되겠어? Advised the launching to be postponed. 이런 식으로 생략하면 이런 식으로 투부정사를 활용해서 축약하면 더 편하지 않겠어요? 그죠? 이렇게. 자, 이렇게 즉 소위 얘기해서 문장의 오형식 같은 요 형태로 해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거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들은 조언했다. 런칭, 그 발사가 연기되어야 한다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도 얘기했겠지만 너네가 소위 문장의 오형식이라고 배우는 그 준동사 구문은요. 영어계에서 혁신이었어요. 혁신. 근대 영어에서. 왜냐면 원래 어드바이스 쓰면 됐어가지고 the launching should be postponed 이런 식으로 썼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렇게 하면 뭐야? 일단 접속사 안 써도 되니까 동사 안 써도 되죠. 그러면서 동시에 should 같은 조동사도 안 써도 돼요. 왜? 투부정사가 알아서 그 뜻을 담아가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짧게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정리하신 분은요. 바로 27쪽으로 와서 마지막 본문 6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 5, 6 마지막에 Edison, Morrison, and Wang. 자, 베러왕. 자, all suffered big failures. 이 사람들 다 모두 큰 실패를 경험했는데, but they never gave up. 제일 중요한 건 뭐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they learned from their mistakes. 그들은 그들의 실수로부터 배우고, and went on to experience even greater. 자, 이거 발음 잘 모르는 친구도 있던데, triumph가 아니라 triumph라고 하셔야 돼요. triumph. 자, 그래서 triumph 같은 경우는 승리란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특히 제가 fit라고 썼는데 이게 fit가 업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딱 triumph와 걸맞는 유의어이기 때문에 여기 단어들 쭉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실패로부터 배우고 더 빡세게 살아서 위대한 성공을 거둔다. 이게 이 문장, 이 지문에서 교훈이 되겠죠. So like many successful people, we should view failure not A but B. 그러니까 as the opposite of success. 실패를 성공의 반의 관계로 보자. 반의어로 보지 마라. 그게 아니라 뭐로 봐라? indispensable. dispensable은 처분 가능한, 아니 그 뭐지? 피할 수 있는 이런 뜻인데 그럼 in이 붙어서 피할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불가피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이미 이거 다 잡았죠? 그래서 특히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단어는 inevitable이에요. 근데 문제는 inevitable이 있는데 본문 1인가 거기 나왔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다 빈칸 뻥 뚫어놓고 어떻게 하면 돼? 찾아서 저기다가 빈칸 넣어라. 교과서에서. 그치? 하나는 본문 1, 2에 있고 그리고 얘는 지금 본문 6에 있잖아. 그러니까 길게 늘어뜨려가지고 어떻게 위에서 찾아서 밑에서 풀게 하는 이렇게 시간 낭비하고 버리게 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실패와 성공을 서로 반의 관계로 보지 말고 성공으로 가는 데 있어서의 불가피한 과정, 즉 원인으로 봐라라는 거죠. 그래서 after all, 결국 the only way to avoid failures is to do nothing. 그래서 이거 사실 나도 너네한테 맨날 조언할 때 얘기하는 건데요. 실패를 두려워하면 진짜 우리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성공은 다 누구나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선망의 대상의 목표를 달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면 아무것도 안 하면 그러니까 결국 실패랑 성공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실패의 반이어가 성공이 아니라 성공의 반이어는 무행동, 무의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를 또 J.K. 롤링, 즉 해리포터 쓴 아줌마가 얘기를 하기를 Suffering many failures in life. 많은 이것도 사실 간접화법이죠. 간접화법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J.K. 롤링이 예전에 뭐라고 얘기했대요? 자신의 삶에서 많은 실패를 경험하는 게 결국은 가능하게 했다. 뭐를? 해리포터 시리즈를 쓰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she remarked, 그녀가 얘기하기를 Failure taught me things about myself that I could have learned no other way. 나 이거 갑자기 든 생각인데 이거 잠깐만. 요거 29쪽에 제가 영작 하나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쓰는 건요 29쪽에다가 좀 써주세요. 이거 영작으로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 SAD가 이게 결국 이거 그거거든요. 니네 그 중학생 때 내신 하다 보면 직접 화법을 간접 화법으로 전환한다라는 그거 배운 거 있잖아. 그래서 이거 혹시 그거 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럼 이거 만약에 그렇게 바꾼다면 이렇게 바꿀 수 있죠. She said that failure taught her many her things about herself that she
could have learned no other way. 이런 식으로 간접화법으로 전함.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이 문장만 그 29쪽에 따로 밑에 좀 써주실래요? 그래서 수업하다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이거 said that 보니까 그래서 여기는 지금 간접으로 알아서 돌려 있으니까 이것도 바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요거 바꿀 때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간단히 이게 큰 따옴표를 썼다는 게 이게 바로 인용했다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실제로 J.K. 롤링이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녀가 얘기하기를 근데 이거 봐봐. 근데 이렇게도 쓸 수 있지만 이거를 학교 선생님이 강조하셨다면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 왜냐면 그때 은지가 얘기했던 것 생각하면 단문, 복문 전환 막 이런 거 계속 강조하시는 거 보니까 좀 이런 영작을 좀 강조하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잘 보세요. 이거 엄밀히 볼게요. 자, 리마크가 얘기하다라는 거잖아. 그녀가 이런 얘기를 큰 따옴표로 인용해서 얘기했었을 때 실패는 이미 가르쳤었던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했을 때보다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배웠다라는 건 훨씬 더 이전에 일어난 일이지. 그러니까 얘기를 하기 전에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경험을 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한 걸 거 아니야. 왜냐면 지금 직접 인용을 했는데도 지금 과거시를 썼다는 건 이거보다 더 과거라는 거잖아요. 그걸 뭐야? 대과거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거 현재 과거 완료로 바꾸면 되겠네. 그래서 요거는 She said that failure taught가 아니라 뭘로 바꾸면 되냐면 had taught로 바꾸면 되겠죠. 그지? 그래서 she said that failure had taught her things about herself that she could have 그러니까 여기 봐봐. could have pp라고 돼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could have pp라고 여기 썼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 taught라고 하기보다는 had taught라고 하는 게 좀 더 어법상 맞겠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 지금 보니까 시험 출제될 가능성이 꽤 높아 보입니다. 그죠? 왜냐면 지금 너네가 앞에서 그 준동사 완료상 배웠잖아요. to have pp. 그러다 보니까 이거 제가 봤을 때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꽤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 체크해 두시고요. 만약에 선생님이 가르쳤다. 그러면 출제는 거의 100%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기 안 하셨으면 혹시 모르니까 챙기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서 간접화법으로 돌릴 때는 I, 특히 나라는 거를 이 그녀에 맞춰야 돼요. 그죠? 그래서 she said that failure taught her things about herself that she could have learned no other way.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필기해 보시고 만약에 이해가 안 되거나 잘 모르겠거나 그리고 뭐 필기가 잘 안 보이면 저한테 반드시 개별 질문 하셔서 보충 그 설명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no other way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런 뜻이거든요. 다른 방법으로는 배울 수 없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패는 나한테 가르쳐 줬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해야만 배울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지? So by risking and confronting failures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리고 실패에 직면하고 대면하고 그리고 learn from them 그것으로부터 배움으로써 we can become wiser and stronger. 우린 더 똑똑해지고 더 현명해진다. 라는 얘기를 하네요. 자, 문법만 좀 볼게요. 자, 드디어 1과의 대장정이 끝나기 일보 직전입니다. 자, 잘 보시면 to avoid라고 되어 있네요. 자, the only way. 당연히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way를 수식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패하는 방식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형용사로 쓰였고 자, J.K. Rowling said that said의 타동사 그러니까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요거는 그래서 B2에 제가 종속 접속사라고도 써놨지만 이건 추가적으로 하나 더 써주세요. 간접화법으로 전환. 요거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거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suffering many failures in the life eventually enabled이 가능하게 하다잖아요. 가능하게 해야 그래야 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to write가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제기대명사 before에 제가 제기대명사 써놨죠? 자, 이거 니네 리딩 부스터 고도화해서 내가 뭐라 그랬어? 주어랑 목적어는 같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브젝트란 말 자체가 반대편에 서 있는 놈이라는 거거든? 그게 누구 반대편이냐면
서브젝트 반대편에 놓여있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S랑 O는 애초에 절대 같을 수가 없어. 근데 같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면도하다가 실수 나를 칼로 베일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기대명사는 언제 쓰는 거라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기대명사는요, 주어랑 목적어가 같을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어에다가 self 쓰는 거죠. 알겠죠? 목적어에다가 self 붙이는 게 그게 바로 제기대명사입니다. 알겠죠? 그럼 제기대명사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그 문장에서 주어를 찾아라 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She remarked failure taught me things about myself.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things about myself, 내 자신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나한테 스스로에게 가르쳤다라는 뜻이 되는 거니까 요거는 사실 이거 이렇게 하면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쌤 여기서 주어는 failure인데 그럼 failure는 다른 거니까 me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이 전치사가 지금 잡고 있는 게 이 명사와 이 명사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겠지만 전치사는 앞과 뒤에 명사 다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명사를 가리키는 거라서 그럼 지금 여기 앞에 얘랑 얘가 지금 같잖아. 그러니까 myself를 쓰는 거거든요. 어쨌든 해석했을 때 내 자신에 대해서라고 해석한 게 적절하니까 그 제기대명사를 여기서 조금 건들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일단 어쨌든 제기대명사 나와서 제가 가르치고 싶었던 취지는 뭐냐면 제기대명사 사실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오면 의외로 어렵게 풀거든요. 그래서 제기대명사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 모의고사 질문에서 출제될 수도 있으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주어랑 목적어가 같을 때 목적어 자리에 셀프 붙인 거다. 알겠죠? 그래서 주어랑 목적어 같을 때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B5 같은 경우는 that I could have learned 했는데 learn이 타동사거든요. 타동사인데 뒤에 목적어가 없네. 관계대명사. 즉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시험 문제에 왕왕 출제됩니다. 꽤 자주 출제되니까 B5는 조심하시고요. 자, 준동사 완료성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조동사는 그냥 동사원형 쓰는 게 맞는데 조동사 뒤에다가 have pp를 쓰는 경우가 있다. 자, have pp를 쓰면 이 pp가 제가 시간승이 뭐라 그랬어요? 완전히 끝난 상태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지금 딱 추측하려고 봤는데 조동사는 추측할 때 쓰는 거잖아요. 추측을 하려고 봤더니 이미 끝나 있는 것에 대해서 추측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미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추측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옛날에 대해서 옛날의 사실을 추측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해석해야 돼? could have learned, 배울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과거로 해석해 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다른 방식으로는 배울 수 없었던 나 자신에 대한 많은 것들을 실패가 가르쳐 줬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B6도 중요하겠습니다. B6가 중요한 이유는요. 여기가 could have learned라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간접화법으로 바꾸는 거 내가 아까 문장 썼잖아. 그래서 거기에 특히 taught를 had taught라고 바꿔야 된다는 거. 왜냐면 예전에 배웠다라는 사실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만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마지막 문장 연구 좀 볼게요. 자, 나데이버비 지금 두 번째 나왔죠? 그래서 나데이버비가 두 번 나왔는데, 그래서 나데이버비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영작 연습하면서 어순에만 익숙해져 있으면 될 겁니다. 그래서 나데이버비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때도 얘기했겠지만 조건 영작, 그래서 not을 써라, 뭐 but을 써라 이런 식으로 조건을 던져주고 여러분들이 어순을 배열하거나 아니면은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단어들 써서 영작하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차피 제가 너네 그 영작할 수 있는 그 테스트지를 따로 마련을 해놨어. 그래가지고 워크북에다가 그걸 넣어놓으면 너네가 맨날 저기 너무 오래 걸린다고 숙제 잘 안 하더라고.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한 거니까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진도 나가고 잠깐만. 지우야. 몇 개야? 응. 그만큼? 너 언제 들어갔어? 어, 바로 가야 돼? 잠깐만. 응? 내일? 그래? 그럼 요거 너 이따 수업 언제 끝나? 수학이요?
8시 10분. 그럼 끝나면 내가 여기다 올려놓을 테니까 가져가. 이렇게 쌤 지금 촬영 중이야. 땡큐. 아, 자, 미안합니다. 자, 뒤에 이제 마지막 저기 하나가 남았어요. 저기 31쪽. 31쪽에 내용만 쭉 정리하고 갑시다. 자, 본문 1 같은 경우는 저기 여기에 그냥 교과서 지문이 너무 기니까 내용만 이렇게 다 정리하고 가자라는 취지예요. 그래서 에디슨 사례를 여기서 들었죠. 그리고 본문 2는 무슨 사례예요? 저기 모리슨, 작가 모리슨의 사례였고, 그다음에 본문 3은 베라 왕의 사례였고, 본문 4, 5는 저기 나사, 나사의 사례였고, 본문 6은 마무리 겸 J.K. 롤링의 말을 인용했죠. 자, 그래서 이제 각각 의미만 좀 찾아내면 되는데요. 에디슨의 사례는 뭐였어요? 에디슨 같은 경우는 저기 9999번.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 지속적인 실패가 제일 중요하죠. 지속적인 실패를 통해서 결국은 성공했다라는 사례를 남긴 거고요. 그 다음에 모리슨 같은 경우도 되게 힘든 일 많았잖아요. 그래서 모리슨 같은 경우는 저기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본문 위에서 얘기하죠. 오히려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지? 그래서 성공하고 성장. 그리고 베라왕 같은 경우는 실패를 통해서 뭐를 했다고 하죠?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계기가 됐지. 그래서 본문 3에서는 뭐라고 해요? 오히려 차라리 피겨 스케이팅을 그만두게 해서 내가 여기에 재능이 없구나 라는 걸 빨리 깨우치게 한 다음에 그래서 차라리 다른 기회를 모색하도록 해서 거기서 대박을 터뜨리는 그런 사례라고 했죠. 그래서 나사의 사례는 뭐예요? 실패 없는 성공은 결국 뭐 할 수밖에 없다. 오만함으로 이어져서 결국 큰 실패로 이어진다. 그런 저기 교훈을 주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얘는 지금 다 사례를 통해서 이런 거야. 이런 걸 보통 우리가 어려운 말로 귀납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사례도 있어. 저런 사례도 있어. 이런 사례도 있는데 이런 사례들 다 추려서 공통점을 도출해내니까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어. 이게 너네가 특히 이제 수열에서 배우는 수학적 귀납법에서 그 귀납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례를 통해서 결국 마무리해서 뭐라고 해요? 결국 실패는 핵심 메시지. 실패는 성공을 위해서 뭐라고 하면 돼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근데 여기서 엄밀히 말하면 실패는 성공인데 지속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실패를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J.K. 롤링의 말은 무슨 뜻이에요? 실패의 반이어는 성공이 아니라 성공의 반이어는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무행동,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라는 얘기를 통해서 쭉 이런 결론을 도출해냈죠. 그래서 실패는 곧 성공의 어머니다. 성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각 사례가 어떤 교훈을 갖고 있었는지 미세하게 다 다르잖아. 그지? 끊임없이 실패해서 결국 성공에 도달한 에디슨, 그리고 고난과 시련을 옛날부터 겪으면서 결국 늦은 나이에 대박을 터뜨린 작가 모리스는 결국 성장하고 성숙한 작가가 되어서 존경받고 사랑받는 작가가 된 거고, 결국 베라왕은 피겨스케이팅에는 실패했지만 결국 새로운 기회의 모색을 해가지고 오히려 디자이너계의 거의 넘사벽 수준의 레전드가 된 거고, 나사도 반대로 그러면 실패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라고 했는데 결국 나사도 어떻게 된 거예요? 실패 없이 쭉 성공하다가 한번 꼬꾸라지니까 거의 몰락 수준으로 자빠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실패가 없으면 그만큼 거만해지고 사람이 그만큼 실패를 할 때 좀 크게 무너진다라는 거고. 그래서 결국 J.K. 롤링 말을 인용하면서 이 모든 걸 귀납적으로 정리해서 성공의 반이어는 실패가 아니라 무행동이고, 그럼에 따라서 우리는
완전한 성공, 멋있는 성공, 지속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실패를 해야 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1과 진도는 여기서 마치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것이든 궁금한 게 있거나 추가적인 보강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느끼면 손 들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바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이제 워크북 열심히 풀고 기출문제 풀면서 실력 다지도록 해봅시다. 고생했습니다.